안녕하세요, 김세벽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꿈꾸시는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이 디지털 노마드는요,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어디든지 여행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약간 직업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노마드가 유행하게 된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꿈꾸시면서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베트남에서 아니면 뭐 발리에서 이렇게 막 바다 보면서 노트북으로 뭐 돈 벌고 시간적 자유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대부분은 다 희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디지털 노마드가 된 지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실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뭐 번역가도 있을 거고, 개발자도 있을 거고, 작가도 있을 거고, 사실은 정말 무수히 많은 직업들로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뭔가 전문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언어를 못하는데 번역가가 될 수가 없고, 개발을 못하는데 개발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개발을 조금 배워서 바로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면서 개발자로 돈을 벌 수가 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2년 전에 디지털 노마드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직업들밖에 안 나와서 사실 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이렇게 아무 뭔가 전문성 있는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난이도로 치면은 레벨 1인 것 같아요. 바로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일단 시작을 바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본이 들어가지 않고 잘만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수익을 얻는 형태는 네이버는 애드포스트, 티스토리는 애드센스로 이렇게 광고 배너를 띄워서 수익을 만드는 형태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파워블로거급으로 크지 않으면 애드포스트나 그런 것들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드포스트만으로 디지털 노마드가 되리라는 건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뭐 쏠쏠한 부수익 정도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체험단 이런 걸로도 뭐 돈은 아니지만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체험단은 뭐 방문 체험단도 있고요, 뭐 제품 체험단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방문 체험단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맛집이 있으면 거기서 체험단으로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그곳에 가서 제공해주는 메뉴를 먹고 뭐 촬영을 하고 해서 이제 저희가 포스팅을 써줌으로써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맛집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펜션 같은 것도 가능해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조금 쏠쏠하다고 봐요. 그리고 네일샵이나 미용실, 마사지샵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고요. 제품 체험단 같은 경우는 청소기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피부 용품이나 뭐 샴푸 이런 것들 다 제품 체험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금성 수익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가 수익으로 상당히 쏠쏠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원고료가 있어요. 원고료는 돈을 벌 수 있는 좀 빠른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뭐 땡땡 홍삼을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땡땡 홍삼이라는 업체가 이 블로거들한테 제품 사진과 주요 내용물들을 전달을 주고 이렇게 포스팅을 해달라 하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주고 거기서 제공하는 원고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보통 이렇게 원고료 같은 경우는 메일로 제안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이버에 이제 뭐 블로그 원고료 이렇게 치면은 원고를 작성해줄 업체를 모집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으니까 그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원고료는 예를 들어서 땡땡 홍삼이라는 업체가 저한테만 줄 게 아니잖아요. 뭐 10명, 20명한테 이렇게 원고료를 주면서 포스팅을 요청하게 되면은 똑같은 사진이 10명, 20명 이렇게 동시에 올리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유사 문서가 걸려서 뭐 저품질 블로그로 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으니까 좀 주의해서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블로그로 벌 수 있는 것은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그거를 수익화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통해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나만의 제품이 있다면 그거를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는 이 방법이 블로그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수익을 일으키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키우는데 블로그를 키우는 걸 주제로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되게 형태는 다양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블로그로는 이렇게 수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휴 마케팅이에요. 다른 말로는 상생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방법의 장점은 일단은 이것도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자본이 들어가지 않지만 블로그보다는 수익성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블로그로 애드포스트, 뭐 애드센스 이런 것도 제휴 마케팅 중에 하나고요. 이 제휴 마케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뭐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서 나의 홍보물을 불러서 들어와서 물건을 만약에 구매하게 되면은 거기서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쿠팡 파트너스가 있고요. 그 다음 템핑이나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도 다 제휴 마케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고,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인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네이버 지식인으로도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몰라도 내일 당장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무재고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겁니다. 재고를 두고 판매를 하게 되면은 디지털 노마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뭐 사입 판매 형태에서 3PL 업체, 4PL 업체 이런 걸 써서 재고를 두지 않고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초보자들이 바로 그렇게 하긴 힘들기 때문에 이 디지털 노마드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무재고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 위탁 판매가 있고 제가 하는 해외 구매 대행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수익성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사업의 확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위 두 방법보다는 진입장벽이 훨씬 높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시면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튜브에서 말하는 만큼 그렇게 쉬운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니까요. 제가 봤을 때 디지털 노마드를 하고 싶으시면은 일단은 1, 2번 정도를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3번에 도전하시는 것도 좋고, 그냥 내가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바로 3번 이 무재고 쇼핑몰 운영하는 거를 공부를 해서 직접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온라인 재능 판매입니다. 이 재능 판매라는 게 강사나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전자책, 요즘에 전자책 많이 하시는데 이런 전자책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책이나 재능 판매 뭐 이런 것들은 요즘에 크몽이나 타링, 숨고 이런 곳에서도 판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블로그, 카페를 통해서도 다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모든 게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재능이라고 하면 나는 뭔가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그럼 나는 재능 판매를 할 수가 없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디지털 노마드를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엑셀을 다루는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엑셀 원포인트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수상 경력은 없지만 다이어트를 정말 잘하고 그런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했고, 그렇게 치면은 포지셔닝을 여기에 맞춰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다이어트 뭐 프로그램을 짜서 그걸로 재능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 재능 판매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조금 더 사고를 유연하게 하시면 길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초보인데 완전 입문하는 왕초보를 대상으로 우리가 왕초보가 초보까지 갈 수 있는 뭔가의 재능을 판매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자책 같은 것도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여행 블로그를 하는 거예요. 뭐 여행을 다니면서 포스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여행 정보 같은 거를 이제 짜집게 해서 모아서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해서 어느 정도 크면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코로나로 지친 일상 나만의 국내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3,000원, 5,000원 받고 이렇게 박리담회로 전자책을 판매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정말 가볍게 할 수도 있고 무겁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조금 유연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다뤄봤는데요. 그 외에 이제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한 직군은 굉장히 많아요. 뭐 웹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개발자, 소설가, 뭐 포토그래퍼 등 정말 수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뭐 더 나아가면은 뭐 제휴 비즈니스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정말 무수히 많지만 이런 것들은 어려우니까 먼저 제가 알려드린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이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부러우시겠지만, 사실 이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기까지 그 앞에서 굉장히 수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디지털 노마드로 이렇게 내 삶을 구축을 해놨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해서 계속 막 여행하고 놀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나의 수익은 점점 떨어지고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디지털 노마드가 어느 정도 환상은 있지만 마냥 놀고 먹고 여행하고 뭐 조금 일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 하지만 나와 맞으면 정말 매력적인 형태라는 것.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고, 디지털 노마드 생활의 장단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깊이 다뤄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